그런 점에 있어서 이 6월 민주항쟁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당시 이 직선제 개헌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장을 지켰던 분으로서 굉장히 좀 좌절감도 크셨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6월 항쟁을 이제 진행한 이후에 제가 8월 달에 감옥을 끌려가고요. 네. 대통령 선거는 감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패배한 이후에 출소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하면서도 네. 6월 당시에 광장에서는 승리했으나 제도권의 분열로 패배했다. 네.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의총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6월 항쟁은 미완의 승리라고 말해야 되겠죠. 결국 광장에서는 승리했으나 네. 정권 교체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항쟁이었으나 결국 미완으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아픈 희생이 있었고 이한열 열사나 박종천 열사 등의 아픈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완의 승리였다. 결국은 네. 최종적인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계속 미완의 승리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또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교훈을 바탕으로 당시 항쟁 지도부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것이 예를 들면 97년 또 2002년 그리고 이번 세 번의 정권 교체 혹은 뭐 개혁 정권 민주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국면에서 네.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권에서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데 헌신했던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들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네. 더불어민주당 또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 좀 전에도 뭐 모두에서도 국민들의 열망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5.18에서 6월 10일까지 네. 가장 그 정체성이 잘 체현되어 있는 분입니다. 5.18 때 감옥 갔었고요. 또 6월 항쟁 부산 지도부를 하면서 거기서 부산 6월 항쟁 국민운동본부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시대 정신을 잘 체현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 네. 또 민생 회복, 또 남북 평화 정착 이 세 가지 과제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바로 그런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집권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역할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최근 이렇게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야당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현 정부를 좀 흔들기 하고 있는 듯한 측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쪽이 정치인으로서 또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빌미 제공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하셨죠. 네. 5대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제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서, 그런 기준을 먼저 제시하시는 바람에 야당들이 이제 그걸 꼬투리 삼아서 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신 분들이 물론 크고 작은 흠결들이 조금씩 보이긴 해요. 그러나, 과거 보수 정권들이 소위 추천하고 지명했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서 흠결이 더 크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자면 설정해 놓은 기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정치권에서 무한 정쟁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기준을 서로 합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준을 대통령께서 좀 지켜주시면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정쟁을 위한 정쟁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정권 초기에는 일정하게 저는 야당의 협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추천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야당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천된 인사 정도들은 저는 좀 가볍게 지적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더 협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광주에 있어서는 80년 5월 의원님께서도 80년 5월과 87년 이 60항 민주항쟁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민주주의를 새롭게 진보시키고 발전시켰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 5.18 진상 규명에 관한 부분들이 37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대통령이 이야기한 헌법 전문 뭐 개제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것은 지난번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지금은 초기 내각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내각 구성 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의 여러 지도부 구성이 끝나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단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리 국회에서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한열 열사의 그 아픈 그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던 날이 6월 9일이고요. 또 6월 10일 60 항쟁을 또 의미하는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또 현장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광주 많은 분들이 또 우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니 광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60 항쟁의 의미를 어떻게 계승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6월 항쟁과 이번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성숙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의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여러 고귀한 희생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후대들에게 교육시키는 네.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